자, 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자, 여러 많은 조문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해달라고 해서 자, 52조.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를 위해서 이제 시설을 만드는데 그 종류네요, 종류. 다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럼 다음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항인데 몇 조, 몇 항, 몇 토 했을 때 1호. 아동 양육시설, 그럼 양육은 기르는 거네요. 입소시켜서 보호 양육만 하는데 취업훈련도 쓰네요. 18세 이하니까 18세 이하 취업시켜야죠. 16세 15세 자립지원. 아동 양육시설에서 나중에 자립지원할 때 돈을 얼마큼 줘요. 근데 그게 너무 적어가지고 자립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지식인에서 많이 읽었는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자, 다음 일시보호. 이거는 키우는 거고 일시적으로 보호합니다. 가출한 학생이나 뭐 여러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판단을 해야죠. 그 학생을 어떻게 할지를. 그래서 양육 대책을 수립해서 가정환경 조사하고 의사 묻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대책 수립하면서 보호 조치를 해야죠. 왜 얘가 가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도 해야 되네요. 치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자,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자, 불량행위를 또 정의를 해놓겠죠. 다른 데다가. 근데 이제 우려가 있는 학생, 되게 우려, 염려가 있는 학생,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보호자, 이게 되게 넓게 얘기하는 건데, 친권자, 부모나 후견인, 법률 대리인들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신청했어요.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신청해야죠. 보호자는 없는 거 나누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신청하면, 아동 또는 가정법원, 신청한 아동, 이렇게 되네요.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한 가지. 그 다음에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은 따로 있어요. 지방법원처럼. 지방법원 아니고 지방에 지방법원도 따로 있어요. 가정법원과 다르죠. 대전도 지방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지방법원 있고 그 옆에 가정법원 또 따로 있어요.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소년부 지원은 가지 법원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위탁을 위리하거나 지정하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19세 미만이니까 18세부터네요. 18세 이 아래 입소시켜서 치료 및 치료하고 선도하고. 왜? 치료니까 치료하고 선도는 뭐 바른 길로 끈다.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치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없을 때도 들어가는 거죠. 1번. 2번은 신청 왔을 때, 3번은 가정법원이나 소년지원부에서 보호위탁 처분을 했을 때, 그렇게 입소를, 세 가지 경우에 입소를 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합니다.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정서, 감정, 행동, 혹은 또는 학대로 인해서, 누군가가, 친권자가 많이 하죠. 보호자도 하고, 학대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일시격리하고 치료를 하는데 계속 못하고 치료를 하다가 일시보호시설. 근데 여기는 보호와 치료죠. 여기하고는 좀 다르겠죠. 여기는 치료가 주고 여기는 일시 판단의 문제를 되고 요거는 지속적으로 기르고 이렇게 하겠죠. 자, 공동생활가정 해서 가정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호 대상자를 가정과 같은 주거지나 이런 게 여러 명은 안 해요. 그래서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해요. 가정처럼 해가지고. 그럼 공동생활을 지정을 하겠죠. 법원이나 요건에 의해서. 자립 지원 시설,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아동복지,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만 보호해서 자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숙박 문제, 숙식 문제가 힘드니까. 자, 아동복지시설 나온 사람이 자립보건시설에서 취업 준비를 하겠다. 그럼 취업 준비에 대한 특화가 많이 됐겠죠. 자, 아동상담소, 아동,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이렇게 등 하니까 4개 써 있는데 목적으로 하는 상담소가 있겠고 아동 전용 시설. 그럼 이게 당연히 어린이공원, 놀이터, 아동만 가는 어린이만 들어가는 놀이터, 공원, 회관, 관람 전시 시설, 아동 휴게 숙박, 쉬고 자는 시설, 야영장 등 아동의 건전한 놀이, 오락, 그 밖에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건강유지, 복지 증진하는 서비스, 놀이시설, 전용시설. 자,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있죠. 지역사회 아동 보호 교육한다. 건전한 놀이와 오락. 그러니까 보호가 주예요. 이게 교육의 종이고 사실은. 건전한 놀이와 오락이 주고, 보호자와 지역사회.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지역 아동으로 보호자가 있고 정상적인 아이동입니다.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서비스인데 이건 뭐 정상적인 아이들 가는 시설이고 이것도 정상적인 아이들도 가도 되는 시설이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아까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 지원을 해야죠. 돈 주거나 뭐 비용 대주거나 이렇게. 자, 보장원. 10조 2에 따른 보장원. 10조에서 보장원 있었는데 이게 뭐죠? 재단에 의해서 설립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네. 아동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보장원. 아동복지시설은 각 고유의 목적 사업. 아까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고유의 목적 사업 해치지 않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일시거주냐, 양육이냐, 일시거주냐, 보호치료냐, 그죠? 여러 가지 상담이냐, 공동생활 과정이냐에 따라서 시설이나 운영 기준이 다 있겠죠. 그래서 사업을, 근데 요게 충족하면 요렇게 검증된 시설에서 사업을 추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추가로 하는 게 당연히 이렇게 가정지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가정, 지역주민 상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니까 조언 및 정보개발 사업, 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 낮 동안 부득이한 사유 이게 정해져 있죠.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지고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을 개별보호,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을 건전한 사상으로 주간보호인데 이걸 시설에서 할지 집에서 할지는 안 나오네요. 아동 전문 상담, 학교 부적응 아동 상담을 해줘. 아까 아동 상담 있었으니까 상담, 치료 및 학교 폭력 예방, 학대받는 아동 발견하면 보호하고 치료하고 예방한다. 예방하는 교육까지 전문적으로 실시합니다. 공동생활 아까 나왔었죠. 공동생활 과정에서는 가족과 같은 주거 여건 보호.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부가 있으면 자식들도 있는데 얘네들 몇 명 받아가지고 돌보고 하는 지정된 이 사람 둘 중에 하나가 전문가일 가능성이 크죠.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방과 후 아동 지도, 방과 후 아동 저소득층 아이들, 소득이 적은 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요. 개별적 보호와 교육을 하고 민경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이렇게 아동 보호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부적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동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같이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자, 이거 안 해도 돼요? 개정 이유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됐어요? 네. 자, 53조도 됐고 유치원 회계. 이거는 유치원 회계 설치. 국공립 유치원이 국립과 공립으로 나누죠.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고,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 그죠? 네. 유치원 회계를 설치한다. 유치원 회계는 국가의 일반 회계,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 회계로부터 들어온 것, 국가로부터 들어오고, 그죠? 국가 지원 사항이 따로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항이 따로 있으니까 네. 항목 자체가 다를 거야 아마. 자, 수업료 등 교육 비용과 그 밖에 납부금 그러니까 내죠. 나머지 뭐 현장 학습 가거나 그러면 추가로 조금 내잖아요, 그죠? 네. 개인 발생 때문에. 네.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및 보조금하고 지원금은 또 다르겠죠. 네. 이게 지원금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교육비처럼 이렇게 해서 정해진 걸 테고, 그죠? 네. 보조금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항목이 정해졌겠죠. 이거를 보조한다, 이렇게, 그죠?
사용료 및 수수료, 회계를 할 때 뭐 유치원 뭐 거기 이 사용료 이런 거 하고 수수료 하고 넘어온 돈, 이월금, 물품을 판매대금, 그밖에 수입. 이게 뭐라고요?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이거 다 수입만 쓴 거네요. 네. 넘어온 돈, 물품 다 빼도 되나? 뭐 만들어서 팔기도 하겠지. 유치원에게는 운영,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필요한 일체 경비를 세출로 한다. 그럼 운영 안에 다 들어가죠, 웬만하면. 자, 유치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은, 이게 예측하면, 이렇게 회계를 잡잖아요. 경비, 이렇게 회계를,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서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예측한 대로 안 되고 이렇게 발생되는 게 있죠. 그래서 예비비를 보통을 주는데, 네. 그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은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그죠? 초과로 지출하는 것에 충당,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둬요.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올려, 계산해서. 위에다 계산에 올릴 수 있다고. 네. 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한 유치원 회계를 해당 유치원 병설학교의 학교 회계와 통합하여, 병설학교니까. 그러니까 학교 회계를 하고, 여기 플러스 병설학교에서 학교에서 다 책임지라고. 유치원 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 나라니까. 공립의 경우는 시도 규칙. 국립과 공립만 구분하면 되고. 유치원 회계의 운영, 유치원 회계 연도는 보통 3월 1일에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3월 1일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2월 말에 끝나는 거죠. 네. 2월 말일에 종료하고, 원장은 회계 연도마다 유치원 회계에 세입도 해야 되고, 세출도 2개도 해야 되고, 그죠? 네. 예산안도 있어야 되고, 들어온 거, 나간 거 예산안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2월 말에 종료하니까 3월 1일이니까, 1월, 3월 1일, 2월 1일 전에, 30일 전이니까, 보통. 네. 2월 1일 전에. 2월 1일 전이니까 1월 31일, 이 정도에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겠죠. 관공서에 있겠죠. 네. 검사는. 유치원 운영에는 유치원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해야 된다. 그러면 3월 1일이니까 2월 25일 뭐 정도까지. 근데 28일까지 있기도 그러니까 한 23일 되겠네요. 심의를 해야 확정을 하니까. 자, 원장은 사망에 따라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력이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전년도에 비슷하게 준하여 비슷하게 전년도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일단 하고,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제 해당 연도 확정되면 그걸 가름해서 쓴 걸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인건비 내야 되니까 인건비 줘야 되고, 직접 교육비 쓰면서 해야 되니까, 유지관리 해야 되니까, 법령상 당연히 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 이런 거 다 내고 그래야 되니까 세금도 내고,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이 경비 쓰려고 예를 들어서 어디 고치자 뭐 그렇게 정해놨으면 그거 써야죠. 네. 자,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예산 결산 다 해야 되니까 종료 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왜? 다 3월까지 다 정리돼야 되는데 정리하는 기간이 있고 이거 바쁘니까. 네. 여기 뭐 새 학기라 바쁘고 그러니까 2개월 준 것 같네요.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는 교육부, 공립은 시도의 교육 규칙. 규칙이네. 불영, 교육부, 이건 영, 이거는 규칙. 조례 규칙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명령을 발효할 수 있고, 시도는 도지사 명령, 시 명령, 규칙 조례. 이 수준이 규칙 조례니까. 자, 교직원. 자,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이게 교감이죠? 교장이고, 네. 교장, 교감, 수석교사. 이게 이제, 뭐더라? 학년별, 주임교사하고, 그 다음에 교사를 2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규모 이하는, 이렇게, 원장, 원감 둘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한 명이 다 한다는 거죠. 규모가 작아서.
교원위의 촉탁 의사, 이게 치료 목적 때문에 필요하다겠죠. 영양사 밥 주는 사람, 간호사도 치료, 간호조무사도 치료, 행정직원 등을 줄 수 있다. 근데 네. 아니에요.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그러면 여기 뭐나요? 교원 외에 하니까 교원이 아니라 이래서 나라는 다 직원이네요. 네. 직원. 그래서 교원과 직원 합쳐서 교직원. 정원, 배치 기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왜? 이거를 촉탁의사 다 둬라 그러면 엄청나거든. 둘 수 있다, 이건. 둘 수 있다. 두지 못하면 어떡하냐면 위탁한다. 한다. 위탁해서. 정원, 배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사도 됐고, 여기 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에 3년. 그러니까 나이가 보통 이제 7살에 6살에 들어가나? 7살에 5살에 들어가 입학해요? 네. 만 7살에 만 5살에 들어가면 만 3살. 만 3살에 입학해요? 네. 애들이요? 만 3살이요. 아니 초등학교가 취업 직전에 3년이니까 유치원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없는데 취학이 몇 년이냐고. 취업이 만 6살. 그럼 6살이니까 3살부터 6살까지네. 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부터 잡아야 되지. 3년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이 뭐가 문지가 특정되겠죠. 네. 무상의 내용, 그죠? 범위를 정해놔야죠. 그럼 다 해달라고 하니까. 무상으로 실시한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목별로 나눠서 내겠죠.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보호자한테 안 가는데? 원칙이 그럴 뿐이지. 유치원으로 직접 가는가요? 보호자에게 보호자, 통장으로 해가지고. 네. 자동 이체된다고요? 네,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보호자 통장. 잠깐 국가 및 지방단체에 부담하는 표준 유아교육비, 그 표준을 정했겠죠. 항목도. 개정된 지 오래돼가지고. 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짱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알린다, 널리 알린다, 고시. 왜? 이거 표준을 알아야 되니까. 교육부 장관 5조 1항에 따른 중앙 유아교육위원회, 그럼 정부잖아요, 중앙. 교육부 장관이니까 중앙에 있는 거고, 심의를 거쳐 표준 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이렇게. 이 사람들 심의할 때. 자, 사항 지원 방법, 비용 고시 알리고, 산정, 어떻게 산정하는지, 산정 등에 대한 방법도 다 정해야 되니까.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당연히 중앙에서 했으니까 교육부령이겠지. 유치원의 엄비,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인 자녀. 이게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보장법. 또 이거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어떻게 전하냐고. 원비의 인상률. 네.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물가 올리는 기준으로 잡지 말라는 거죠. 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요거죠. 요거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교육감에 정하는 기준은 시도위원회에서 3개년도 평균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다. 이게 국립유치원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국립유치원 기준에 해당하는 물가를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거죠. 그걸 쓰는 걸, 그 교육 과정 때문에 발생한 걸 인정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이 기준을 정해놨겠죠. 이런 때는 더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그럼 다 끝났어요? 네. 많지는 않네요. 수고하셨습니다.